왼쪽 방향입니다. 색깔 예쁘다. 진짜 이쁘다. 한국을 떠나온 지 벌써 꼬박 3주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와나카 근처의 숙소예요. 이제 여기서 푸카키 호수 쪽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운트쿡 국립공원의 절경과 함께 아름다운 푸카키와 테카포 호수의 풍광을 담았습니다. 또 크라이스트처치로 돌아가는 길에 라운딩한 골프장 한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뉴질랜드 여행은 골프와 여행지 방문을 겸하다 보니 항상 하루를 일찍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여행 중반을 넘어서니 피로가 좀 쌓이기도 했고 이날 일정은 여유가 있어서 오늘은 체크아웃 시간 10시를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제가 전날 밤에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자고 해놓고도 또다시 새벽부터 사부작 움직이는 부지런한 남편 덕에 결국 8시 반에 퇴실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묵을 숙소는 토아이젤에 있는데요. 일단은 숙소를 지나서 푸카키 호수의 비지터 센터로 직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긴 사실 소소한 전시점과 포토존 뿐이었고 메인은 근처에서 양식하는 연어를 판매하는 매장이더라고요. 여기서 연어회를 사면 간장과 와사비를 주는데요. 한국인 취향 저격 초고추장을 따로 팔고 있네요. 푸카키 호수의 유명한 청록색은 호수로 흘러드는 빙하수에 포함된 빙하 분말이 햇빛을 산란시켜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날은 하늘이 흐려서 호수색이 나름 예쁘긴 해도 뭔가 2% 부족해서 좀 아쉬웠어요. 또 원래 마운트 쿡이 저 멀리 보여야 하는데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뷰포인트마다 물색이 좀 달라서 여기저기를 다니며 경치를 감상하고 촬영도 했습니다. 지금 한창인 루핀도 카메라에 담아봤어요. 푸카키 호수를 떠날 때쯤엔 구름이 좀 걷혀서 마운트 쿡이 약간 보이기 시작하긴 해서 이 사진은 그래도 건졌습니다. 와나카에서 주유를 안 하고 왔더니 연료 부족 사인이 들어와서 계속 돌아다니기가 걱정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주유소는 저희 숙소가 있는 토아이젤 쪽인데 일단은 주유를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주유를 했습니다. 푸카키 호수는 볼만큼 봐서 다시 가기는 그렇고 체크인 시간은 아직 안 되고 해서 시간을 때울까 해서 숙소 근처 나인홀 골프장을 가봤습니다.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고 트런들러는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2인당 골프채 세트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길래 그럼 우리도 그냥 골프백 하나에 채를 대충 싣고 다니면 되겠다 싶었어요. 결국 예정에 없던 나인홀 라운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카드 결제기가 잘 되어 있어서 그린피를 지불하면 스코어 카드가 출력되어 나오더라고요. 코스는 좀 심심하고 그린은 느렸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코스 컨디션은 괜찮았습니다. 경치도 아주 훌륭했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카트를 안 끌고 다니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냥 드라이버만 들고 레이디티로 가서 공을 치고 중간에서 만나 채를 바꾸면 돼서 전혀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다만 아이언을 7번과 9번을 들고 나왔는데 자꾸 8번 아이언이 필요하더라고요. 하여간 1시간 반 만에 나인홀을 돌고 보니 숙소 체크인 가능한 시간이 돼서 숙소에 들어가서 빨래도 하고 마트도 가까워서 걸어서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비싼지 봐야겠다. 그러니까 포스퀘어는 처음이라 궁금해. 뭘 팔고 주로 소도시에 있는 포스퀘어라는 마트를 처음 가봤는데요. 가보니 있을 건 다 있고 가격도 대형 마트에 비해서 크게 비싸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에는 이번 여행에서 밀포드 사운드 다음으로 저희가 기대가 많았던 아우라키 마운트쿡 국립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마운트쿡은 해발 3,724m에 달하는 뉴질랜드 최고봉이에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트레일인 후커밸리 트랙이 저희의 첫 일정이었습니다. 숙소에서 주차장까지는 45분 정도 걸리는데 늦게 가면 주차가 어려울까봐 일찍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마운트 쿡이 선명히 보여서 경관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중간에 글렌테너 근처에 포토스팟이 있는데요. 마운트 쿡을 배경으로 쭉 뻗은 도로에 앉아서 사진을 찍는 곳이라고 해요. 물론 위험하니 절대 비추입니다. 저는 주차 공간에서 한 장 찍었어요. 마운트 쿡 빌리지 근처에서 후커밸리 로드로 들어서면 주차장이 나옵니다. 저희는 8시 반쯤 도착했는데요. 아직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후커밸리 트랙은 주차장에서 후커호스까지 가는 왕복 10km 코스이고 전체 트레일의 고저차는 80m 밖에 안 됩니다. 도중에 오르막 내리막길이 있기는 하지만 길이 비교적 플랫하고 아주 잘 닦여 있어요. 이날은 경치를 즐기기에 최적의 날씨였어요. 대신 햇볕이 강해서 모자와 선글라스는 필수였고요. 걷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첫 번째 다리가 나오고 그 옆으로 뮬러 호수가 보입니다. 다리 수용 최대 인원은 20인이네요. 약간 흔들려서 조금 무서웠는데 사람이 많으면 더 흔들거리더라고요. 뮬러 호수처럼 빙하 가까이에 있는 호수는 빙하 분말이 농도가 너무 높아서 탁한 청회색으로 보인다고 해요. 같은 이유로 계곡물도 탁해 보이고요. 주차장에서부터 보이던 저 설산은 세프턴 산이고 두 번째 다리를 건너서 계속 가다 보면 마운트 쿡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다리를 건너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 트레일의 종착점인 후커 호수가 있습니다. 역시 청회색 호수예요. 호수에 빙하 조각도 떠 있습니다. 여기서 트레킹의 피로를 풀며 경관을 마음껏 즐기고 왔습니다. 후커밸리 트랙은 왕복 3시간 코스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못 걸을까봐 남편이 염려를 했는데요. 올라가서 20분 쉰 것 포함 총 3시간 반 걸렸으니까 이만하면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후커밸리 트랙에서 돌아오자마자 같은 주차장에서 시작되는 키아 포인트 룩아웃에 도전했습니다. 후커밸리 트랙보다는 짧은 왕복 3.4km 1시간 코스예요. 제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경사가 있는 편이라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후커밸리 트랙에서 봤던 뮬러 호수를 좀 높은 곳에서 다른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인데 한산해서 좋았습니다. 쿡산도 멀리 보이네요. 키아 포인트에서 내려온 다음에는 차를 타고 태스만 빙하 전망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나오다 보니 주차장 입구 도로에까지 차가 꽉 찼더라고요. 그런데 태스만 주차장에 도착해서 보니 전망대 가는 길은 경사가 있는 계단길이더라고요. 한 3분의 2 지점까지 열심히 올라가다가 아무래도 힘에 부칠 것 같아서 중간에 있는 블루 호수로 목표를 변경했어요. 그런데 블루 호수가 그린 호수더라고요. 예전에는 빙하 녹음물이 호수로 흘러들어서 푸른색을 띠었었는데 이제는 빙하물이 더 이상 이쪽으로 오지 않아서 녹색이 됐다고 하네요. 지구 온난화의 증거를 거기서 보고 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데 이날은 날씨가 좋아서 푸카키 호수 물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트레킹 과다로 너무 피곤해서 차를 세우고 사진을 제대로 찍을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곧장 숙소로 돌아와서 잘 쉬었습니다. 토아이젤에서 하룻밤을 더 자고 그 다음 날은 테카포 호수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푸카키를 다시 지나게 됐는데요. 이날은 좀 흐렸어도 구름이 낮게 내려오지 않아서 마운트 쿡이 멀리 보이더라고요. 아침 일찍이라 호수색이 예쁘게 나오진 않았어도
마운트 쿡 뷰는 사진에 담았습니다. 어제 날씨 좋았더라면 진짜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왔을 때 날씨 좋았더라면 테카포에 도착했는데요. 분위기가 푸카키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푸카키는 뷰포인트 위주의 그냥 자연 그 자체의 모습이라면 테카포는 좀 개발된 관광지였어요. 테카포의 랜드마크인 선한 목자 교회와 호숫가에 피어있는 루핀부터 봤습니다. 그리고 마운트 존 관측소로 향했어요. 여기는 테카포 호수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인데요. 걸어서 올라가는 길은 무료지만 저희는 통행료가 있는 길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위에 아스트로 카페가 있는데 이날은 문을 안 열어서 저희가 아침에 숙소에서 타가지고 나온 커피로 대신하고 경치 구경을 잘 했습니다. 여기도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포토스팟 같았습니다. 테카포 호숫가 빌리지로 내려와서 카페에서 제대로 된 커피도 마시고 플랫 화이트 한번 마셔볼게. 기념품 가게에도 들어가서 선물도 사고 관광지 체험을 제대로 하고 갔습니다. 마운트 쿡 국립공원 트레킹과 푸카키, 테카포 관광을 끝으로 이번 여행의 주요 여행지 방문은 거의 끝났고요. 앞으로는 주로 골프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2주에 걸쳐서 공항에 있는 오클랜드로 돌아가면서 골프 라운딩을 할 예정인데요. 그 첫 코스는 테라스 다운스입니다. 저희는 테카포 호수 방문을 마치고 골프장 근처로 이동해서 하룻밤을 묵은 후 라운딩을 하러 갔습니다. 테라스 다운스는 골프장 리뷰도 좋고 경치가 좋은 것 같아서 선택한 거였는데 가보니까 리조트를 겸하고 있어서 그런지 클럽하우스 시설이 규모가 크고 고급스러워서 살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트런들러 대여는 무료였지만 전동 카트를 탔는데요. GPS가 달려있어 편하기도 했고 홀간 이동거리가 먼 편이라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뉴질랜드 골프장은 좋은 골프장들도 어느 정도 홀 간섭이 있는 경우가 있던데 여기는 코스가 굉장히 널찍널찍해서 각 홀이 확실히 독립된 그런 코스였습니다. 코스의 언듈레이션도 적당히 있었고 워터 해저드도 많았어요. 페어웨이와 러프 모두 컨디션이 훌륭했고 전반적으로 코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티가 났습니다. 그린은 사이즈도 큰 편에 언듈레이션이 심해서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어요. 온탕 냉탕에 최적화된 포대 그린도 있었고요. 이날 그린 스피드는 2.6 정도로 생각됐는데 한참 시즌에는 더 빠를 것 같은 느낌의 그린이었어요. 경치는 예상대로 아주 뛰어났고 골프장이 한산해서 앞뒤로 다른 팀을 거의 못 봤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치고 있었는데 문제는 바람이었어요. 저희가 크롬웰 라운딩을 할 때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이날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린 관리하는 분에게 물어보니 늘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가 바람이 많은 편이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전동 카트를 타서 조금 덜 힘들게 라운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린피가 저희가 라운딩한 시간에는 85불이었는데요. 120불이었던 와나카보다 골프 코스로만 볼 때는 우위였던 것 같습니다. 라운딩을 무사히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고급 식당 분위기였고 음식도 맛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하루였습니다.